네, 매주 화요일에는 영혼의 경제학자, 유쾌하지 않으면 경제학이 아니다. 네,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예,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 교수님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어린이날에 적절한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예. 어린이날에 적절한. 예, 네. 유쾌해야죠. 예, 그러니까요. 어린이날 오늘 행사도 하고 막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되게 자녀가 저희 어린이는 애들은 뭐 이제 다들 커가지고 예. 어린이는 없다. 어린이는 없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뭐 한 국가가 이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제일 약한 존재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또 운동장에서도 뭐 활동 못하게 하고 체험도 못하게 그러니까요. 되고 또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조용히 그러고 하라고.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좀 우리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예,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1922년 소파 방정환 그러니까요.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어린이날을 노동절에 그러니까요. 행사를 한 이유는 예.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오늘 뭐 즐거운 하루 다들 보내길 네. 빕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집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가는 데마다 눈치 게임 실패하면 죽습니다. 진짜. 자, 교수님께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는데 네. 오늘이 만약에 휴일이 아니었다면 오늘 7천 간다라는 네.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요.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노무라증권 등 여러 저 분석하는 기관에서 한국 뭐 8천 간다, 뭐 만 간다, 뭐 아직은 싸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좋은 것도 있고, 하이닉스 네. 좀 샀습니다. 우리 교수님 하이닉스 사셨군요.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예. 야, 많이 올랐군요. 그 사이에 또. 뭐 산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하여간 여하튼 뭐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좋은 거죠. 사실 우리 이제 뭐 부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좋은 거고. 이제 5천, 6천, 7천 막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단계마다 이제 사실 좀 심리적 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5천 갈 때도 약간 쉬었다 가고, 네. 6천 갈 때도 약간 쉬었다 가고, 7천 갈 때도 이제 아마 좀 쉴 거다.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며칠 동안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5월엔 팔고 떠나라 막 이런 격언이 뭐 맞아요. 주식시장에 뭐 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Sell in May and go away 예. 가라. 근데 그게 안 통한다. 그게 이제 한국식이. 옛날 얘기라는 거죠. 옛날에 올드 이제 버전이다. 옛날에 이제 돈도 사실은 뭐 연초나 연말에 좀 돌고 그 연 중간에는 조금 좀 덜 들기 때문에 상승률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영국에서 휴가를 많이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으니까 5월 때는 팔고 쉬다가 한 10월이나 찬바람 불면은 이제 그때 다시 돌아와라. 이제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이 도니까 우리 5월 달에 혹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그런 말이 좀 돌기도 했는데 이제 뭐 지금 뭐 7천을 바로 앞에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뭐 이게 그럼 9천 가고 8천 가고 9천 가고 뭐 만 가고 뭐 이렇게 갈 거냐 그러면은 약간 불안하죠 사실요. 지금 뭐 거의 꼭대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뭐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조금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왔으면은 차익을 조금 실현을 좀 시켜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7천 고 근방에서 조금 이제 다지는 왔다 갔다 공방을 좀 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 좀 전개가 좀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전쟁의 이 와중에도 지금 뭐 6천 갔다가 5천으로 한 조정한 이제 그런 국면 한 20% 정도 그 조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조정된 그 국면을 좀 제외하면은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게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실적 장세고 또 외국인들도 지금 팔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우리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반도체뿐만 아니고 방산이니 뭐 2차 전지니 이런 다른 산업들도 좀 약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칠천도 역시 이제 다지면서 네. 칠천 붕괴된다. 다지면서 붕괴된다. 칠천 위로 붕괴된다. 네. 아니 근데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소수의 기업들 반도체 이제 네. 사이클을 타고 불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노동계 파업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32만까지 간다고 했다가 30만으로 조정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파업 이슈가 실제로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교수님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회사가 잘 됐을 때 네. 이 회사의 이득을 이제 누가 나눠 갔느냐라고 네. 하는 이제 뭐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떠냐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회사는 이제 주주 것이니까 예. 뭐가 장사가 잘 됐어? 예. 그러면 뭐 주주가 다 가져가는 거지. 예. 이게 뭐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이미 계약했잖아. 그렇죠. 이미 계약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임금으로 정상 끝난 거거든,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회사를 하루만 할 게 아니고 예.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생태계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대하지 못한 이득이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좀 남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주식 가진 사람, 스탁홀더 말고도 협력하는 사람들, 스테이크 홀더들, 네. 그러니까 뭐 노동자 포함해서 협력 업체들, 그리고 그 기업을 지원했던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이제 뭐 지역 사회들 아니 국가 이런 데로 어떻게 다 기대치 못한 이익을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많이 이득이 생겼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룰을 이제 세팅하느라고 다들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 룰이 이제 뭐 몇 단계 지나고 나면은 뭐 정착될 거다. 그리고 대통령도 여러 가지 메시지 내고 있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엔지니어들도 많이 보상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면 의사만 뭐 그렇죠. 보상받는다 이러면 네. 우리 인적 자원의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엔지니어로서 가서 기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가 이득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이익을 챙겨가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뭐 크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닌데, 다만 이걸 현금의 형태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왜냐면 현금 가져가는 게 또 그분들한테 또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가져가라. 뭐 주식이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예. 또 주주들이 봤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은 그런 선에서. 수준에서 예. 해야지.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이게 그 여러 가지 노동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동료가 얻으려고 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밖에서 보니까 노조가 이제 사실은 대의 명분을 잘 못 세웠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분열을 하다가 그냥 끝나겠다는 지금 생각이 좀 그런 분위기죠. 약간 이제 탈퇴로 그렇기 시도 때문에 있고, 예. 조금 이제 뭐 노조도 내놓을 건 내놓고 네. 뭐 전 분야가 조금 그래도 혜택을 좀 받는 예. 모습으로 가야지. 예. 그래 노조를 우리가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단결 투쟁 예. 우리 하나의 대우로서 단일 대우로서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뭔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그 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좋다, 이제 이렇게 보고. 네.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는 지금 삼성이 좀 조정을 받지만은 네. 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차피 매출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내년도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계약이 끝나서 이미 계속 잘 팔릴 예정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자본주의가 이게 되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 비싼 가격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비싸면 또 시장 진입을 하거든요. 예. 그 독점적인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지만 또 그거를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예. 또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예컨대 뭐 오페크다. 예. 그럼 비싸게 석유 많이 팔아먹으면 제일 좋은 건데 예. 비싼 가격 유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비싸게 되면은 그럼 우리 옥수수로 기름 만들어서 간다. 예. 바이오 디젤 막 이런 걸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교수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언제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 전에 바이오 에탄올 붐이 예. 일었어요. 예, 그때 예. 멕시코에서 그러니까요. 그 에탄올 파동이 있었잖아요. 옥수수 파동. 그때 제가 취재 갔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 옥수수 기름을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네. 너무 비싸지면은 대체 네. 에너지들을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럼 자기들한테 그럼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다른 에너지가 개발이 된다, 혹은 이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수입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너무 낙관적인 예. 이런 전망을 가지고 또 경제를 운영하는 것도 조금 예. 위험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워렌 버핏이 본다는 그 지표인데 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요. 음. 그러면 이제 GDP는 대충 이제 경제 규모고 네. 뭐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건 자본시장 규모인데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한 250 가까이 되거든요. 네. 미국이 한 200, 한 10, 뭐 20, 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과열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경제 규모에 봤을 때 자본시장이 지금 단기간에 거의 뭐 빠르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버핏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과열의 어디 경계선상에 지금 있는 뭐 그런 우려를 섞인 이제 메시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한번 정렬을 한번 네. 해볼 때가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SK 하이닉스는 언제 파실 겁니까? 제가 팔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때 오를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오를 때입니다. 저도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예. 제가 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떨어져요. 네, 떨어지죠. 그죠? 참, 아니 참 모든 이상해요.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 돈 버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도대체 진짜. 누가 돈 버는 건지. 예. 예. 자, 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 금투세 부활하려고 할 거다. 근데 사실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법률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논란이 있으면서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세냐 금투세냐 가지고 상당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금투세 얘기하지 마라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예. 저희 작가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뭐 실제로 이 금투세를 도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음. 거래가 잦고 예. 돈을 많이 버는 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예컨대 금투협회 예. 원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예. 해외 기관 투자자들 이걸 원합니다. 원합니다. 민주당에 주식 안 하는 분들이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추경호 지금 이제 예. 대구시장 나오신 예. 그분이 이제 뭐 좀 표현은 그렇지만 금투협회 로비 받아가지고 그때 들어왔던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김종인 예. 그 비대위원 추천으로 들어온 이제 최운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최운열 예, 위원. 예, 최운열, 그분이 또 받아가지고 이거 열심히 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열심히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 금융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금융 소득을 언제나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거는 손해를 보고 어떤 이득 보기 때문에 내가 이득 본 거를 실험 볼 때 손해 본 거를 같이 팔면은 늘 소득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정 안 되면 이제 증권사들이 그런 업무를 해줍니다. 아. 거래세는 늘 내야 되는 거거든. 예. 손해 보든 이득을 보든 늘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뭐 우리 추경할 때 예측한 거 보면은 이 증권거래 관련된 거래세로 한 10조가 더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농특세하고 이제 증권거래세 두 가지가 이제 과세가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합치면 이제 10조 정도 더 들어온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막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투협회나 이런 데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합니다. 너무 하고 싶어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금투세보다는 거래세. 그러니까 세수를 걷는 사람 입장에서 예컨대 세제실이다. 예. 거래세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세는 늘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정도로 거칩니다. 네. 근데 이 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예. 이게 2월도 되고 합산도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세금이 얼마 거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상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 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세수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금투세로 간다. 그러면 세제실 반대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예. 사실은 그럼 소득을 번 데서 과세를 하고 그렇죠. 거래는 세금을 없애가지고 많이 네.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으로 다 선진국들은 거의 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조세 제도를 운영할 때 네. 이제 근데 우리가 뭐 수평적 형평성, 뭐 수직적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해서 번 돈이랑 내가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이랑 세금은 최소한 비슷해야지 이런 네.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일로 가서 여기서 돈을 벌고 일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좀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사회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투세로 이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이제 다만 타이밍이 언제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정치적인 논방을 그 서로 공방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예. 이쪽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금투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는. 다만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시절에 만들었던 그 금투세가 좋은 아니냐?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진짜 후지죠. 후지다, 진짜 후지죠. 진짜 그걸 완전 그 금융 당국의 예. 그러니까 조세 당국의 편의를 봐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이상한 게 맞다. 그래서 그 상태로 뭔가 입법이 됐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컸을 건데 그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막은 거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네, 이유로 막았죠. 이거, 여기 네. 막았죠. 네. 막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유예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유예를 해놓으면은 네. 3년마다 다시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면 좋은데 지금 폐지를 했기 때문에 네. 논의 자체가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여하튼 다시 만약에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음. 개혁적인 네. 그 투자자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제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5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기자들이 특히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일이 몰린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나오셨다라고 해가지고 그 양도소득세 장특공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비거주냐 거주냐 그리고 뭐 등등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비서실장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좀 그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해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조만간 벌어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은 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금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 그 다주택자의 그 양도세에 대한 이제 그 뭐 과세 유예를 이제 그 중지하는 건 맞다고 보고 네. 그건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장특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뭐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1가구 1거주주택에 대한 혜택은 뭐 계속 되는 게 맞고 1가구 1거주주택 그거는 예. 맞다고 보고 예. 그게 이제 장기 보유 예. 플러스 장기 거주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장기 보유와 장기 거주로 좀 나눠서 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우리가 40% 해가지고 네. 뭐 사실은 80%. 뭐 2년 정도 거주하면은 예. 뭐 10년 보유하고 있었을 때 80%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사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없이. 그래서 이거를 실거주와 예. 실보유로 조금 나눠가지고 예. 우리 지금 거주하지 않아도 예. 그 보유하고 있으면은 1년에 2%씩 그 15년까지 30%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일반 보통 뭐 주택 말고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뭐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도를 나눠서 해주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이쪽에 장기 거주 특별공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좀 분리를 해서 예. 실제 이제 거주 실적에 있는 거는 거주 실적을 주고 예. 보유한 거는 보유해서 따로 주고 예. 다만 거주와 보유가 이제 일치했을 때는 뭐 현재대로 80%를 유지해주고 그렇게 네. 해서 조금 나눠서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장특공 폐지 얘기가 나왔다가 정부 따로 당 따로 이렇게 약간의 혼란에 있으니까 뭘로 정리된 거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일단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가 되는 거다. 이제 보유가 됐든 거주가 됐든 다 유지는 일단 한다. 근데 이게 선거용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건 뭐 세금은 다 선거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 예, 예. 그래서 다 이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 민간에 있는 돈을 정부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음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조세 정책이 뭐 만들어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이것도 같이 내놓고 그 논의를 해봐도 네. 사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판세가 지금 이제 박빙으로 지금 계속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논의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조세라고 하는 게 뭐 한꺼번에 뭐 대박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약간씩 이제 손 봐가면서 예. 그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 국민들도 특히 주택 같은 거는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조세제도를 뭐 천지개벽하듯이 바꿨다. 뭐 그러면 뭐 어떤 정부도 못 살아날 예.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 사람들도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제도를 바꾸더라도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도 있지만은 네. 기득권을 유지를 해주고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바꿔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있죠.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말 사이에 3편에 내리 3편 하루에 하나씩 3편에 예. 그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셨어요. 그 이제 이를테면 우리의 그 금융 생태계, 금융의 구조개혁 나도 공범이다. 공범 맞죠? 네. 공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김용호 실장 글을 읽어보니까 네. 좀 심란하고, 심란하더라고요. 예, 심란하고 잘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니까 예.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읽히지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했는데. 네. 뭐 신용이 좋은 사람은 낮은 금리를 받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받는다. 네.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망고불변의 이제 진리 비슷한 아니 이렇게 안 되면 비즈니스가 유지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예컨대 신용 낮은 사람한테 예. 낮은 금리를 내가 받고 싶어도 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예. 그 주는 사람이 돈을 공급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자금 시장, 자본주의 이전에도 금융 시장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이게 룰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어색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럼 우리의 신용 평가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냐? 템이냐. 말이 되는 거냐?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신용 평가 시스템은 말이 진짜 한 개도 안 됩니다, 진짜. 예. 진짜 어색합니다, 진짜. 예.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신용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돈을 빌려갔는데 네. 돈을 잘 갚는다. 아하. 그러면 신용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성실하게 그렇구나. 잘 갚네. 너는 돈을 예컨대 1,000만 원 빌려갔는데 뭐 3년 동안 돈을 잘 갚았네. 예.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았어. 그러면 신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거나 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자동차 같은 거 하나 삽니다. 자기 돈이 있어도 예컨대 네. 뭐 3,000만 원이다. 예. 그럼 3,000만 원을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 한 500만 원 정도 예. 소위 말하는 다운 페이먼트라는 걸 하고 예. 2,500만 원은 빌려 가지고 돈을 갚습니다. 예. 왜냐면 신용이 쌓이니까. 예. 그 신용이 쌓여야지 나중에 집 살 때 예. 신용이 있으니까 네, 너 네. 이거 자동차도
돈 잘 사고. 갚았네. 네. 그럼 집도 그러면 살 때 모기지 할 때 네. 그럼 너 신용 좋으니까 낮은 금리를 줄게.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 그게 신용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하면은 신용 떨어집니다. 950조 하던 사람도 자동차 대출 받으면은 예, 떨어져. 850 떨어집니다. 예. 이상하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었을 때는 신용이 되게 좋아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취재 프리랜서 편의점 예. 프리랜서 된 다음에 제가 취재 편의점 창업할 때 갔더니 아줌마 누구 거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10원 우리나라 한 장 안 빌려줘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생각해 보면은 예컨대 삼성도 수출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성계열 금융회사가 어디 선진국에 가서 금융 상품 팔아봤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예. 예컨대 뭐 무슨 우리나라 유수한 은행 중에서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기업들 환전해주고 이런 거나 이제 보통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금융업을 할 때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진짜 서비스 이 경쟁력을 따져보면 너무 나쁩니다. 왜 김용범 실장이 이걸 지금 이때 올리셨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컨대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은 데서 네. 돈이 없는 데로 가는 거고 예. 그러면 은행은 가장 중요한 은행의 꽃이라고 하는 건 대출 심사거든요. 예. 이 차주가 예. 너 어떤 애다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어떤 금리에 어떻게 빌려준다. 이게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회사의 기획안을 평가를 하고 네.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다 담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쵸. 담보 있어 없어? 네. 그 담보 갖고 와. 네. 너 보증 갖고 와라. 옛날에 보증인도 있었어요. 보증인을 세워라. 네. 아니면 공보증, 공적 예. 보증, 예. 신용 보증, 보증서 끊어와. 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금융업을 하는 건지 전당포를 하는 건 전당포 똑같습니다. 전당포. 아저씨, 옆집 아저씨, 전당포 주인 아닙니까? 네. 금융업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적이죠. 후진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예컨대 내가 무슨 대기업이야 예. 신용으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중소기업이야 부동산 있어, 그래서, 예. 기계 있어, 예. 아니면 보증인 데리고 와, 그렇죠. 보증 세워 뭐 이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발달을 왜 안 하게 됐느냐? 아. 그러면은 사실은 김용범 실장 같은 예. 금융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금융 안정성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네. 완전 독과점 시장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 시장이 발달 안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중위험 중금리 시장. 예. 싼 금리도 있어, 예. 비싼 금리도 있어. 난 내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럼 나 평가해가지고 돈 빌려줘. 프리랜서 장윤선 돈 빌려줘야 되는데 네. 없어. 그 시장이 없어. 예. 너 바로 16% 야 카드로 해 19%.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지금 거의 이제 망해가고 거의 망했죠 사실은. 예, 예, 원래 예. 인터넷 뱅크가 그거 한다 그랬거든요. 예. 무슨 뭐 SNS 이런 맞아요. 거 뒤져가지고 예. 평가해가지고 준다 그랬는데 이 시장 뭐 아이고.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우리 그 금융시장에 경종을 좀 울리고 네. 좀 신용 평가나 아하. 그리고 은행의 역할 이런 예. 것들을 좀 재정립해야 될 아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아니었나 좀 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다각적인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금융이면 금융, 우리 경제 시스템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대안의 시스템을 짤 거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금융업 하는 뭐 제 친구들 엄청 많은데 예.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방식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시장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그렇군요. 이게 뭐 금융시장으로 보기도 어려워. 예컨대 우리 금융 거래하려고 하면 앱을 진짜 몇 개를 깔아야 됩니까 지금 진짜 그러니까요. 인증을 몇 개를 받아야 몇 개, 되는지 진짜 맞아요. 선진국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굉장히 후진국인데 예. 조금 더 선진국화 되려고 그러면은 시장도 바뀌어야 되고 특히 이제 정책 금융의 역할 중요하다. 예컨대 이제 소액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의 돈도 사실 잘 갚습니다. 이런 네.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이 좀 돈을 빌릴 수 있는 네. 이런 영역들도 예. 조금 공적인 정책 금융들 그리고 예. 이 독과점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제 금융 기관들도 예. 조금 좀
돌아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교수님 시간이 늘 모자라가지고 제가 시간 조율을 못해갖고 맨날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